네, 안녕하세요. 전병헌 정무수석이 논두렁 시계를 언급했네요. 그렇죠. 오늘 전 수석이 그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전당대 참석 직후에 기자들을 만났어요. 예. 그 최근 현안에 대해서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게.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자기의 소회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하고 유사하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논두렁 시계라는 게 근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도 지금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막 떠돈다. 그건가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 전 수석의 오늘 발언을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일부 보좌진의 일탈에 대해 유감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와는 무관한 일이다. 제가 현재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이 절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지금 혐의상 아주 이제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롯데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롯데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이 전 수석이 이제 회장으로 지냈고 지금 명예회장인 e스포츠 협회라는 단체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돈이 상당히 복잡하게 세탁이 되고 횡령됐다. 예. 대체로 이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부정한 건 아니고 예.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뭐 과거 일부 일탈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죠. 과거 보좌진들의 일탈이다. 이렇게.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검찰 소환에 응할 거냐 이런 질문에는 그것은 쓸데없는 질문이죠. 현재까지 나와 관련해 어떤 혐의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의 내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요건 복잡하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근거를 밝힌 건 아니고 뭐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식인데 본인 말대로 돌아가는 것 같진 않아요. 글쎄 보도를 보면 검찰은 뭐 소환 검토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예. 지금 전 수석이 이제 과거에도 이 건하고 다른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거액이 걸려서 보좌진이 사법 처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자기는 이제 전혀 몰랐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때하고 똑같다는 게 전 수석 주장입니다. 근데 롯데 홈쇼핑의 재승인 관련해서 전병헌 의원실이 움직인 것은 팩트로 있는 거예요. 예. 그 돈이 오간 직후에 흐름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문제 그 윤 전 비서관 이 사람은 구속돼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이 알아서 자기 이제 재량껏 의원실의 의정 활동, 이 의원실의 의정 활동이라는 게 의원하고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걸 뭐 마음대로 조정한 것인지, 예. 전 수석도 알았던 것인지 밝혀지겠죠. 예. 아마 이건 제가 볼 때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 다만 그리고 지금 현재 여권 분위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수석의 소환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직 정무수석이 검찰에 소환되는 사례가 있었나요? 현직 꼭 정무수석 아니라도 어허. 수석이 검찰에 소환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예. 소환이 임박하면 본인이 이제 억울해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실제로 죄를 지은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직을 정리하는 게 통상적인 예였습니다. 예. 그게 이게 청와대하고 검찰 양측에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렇죠. 다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을 유지하고 검찰 수사받았었습니다. 맞아요. 황제조사. 예, 그 팔짱 끼고 사진 그렇죠. 찍힌. 예. 검찰의 부담도 팍팍 주고. 그러면 전병헌 수석은 어떻게 될까요? 직을 정리하고 갈까요? 현직으로 갈까요? 뭐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권 분위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전 수석 자기가 알아서 빨리 나가라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여당 내는 별로 없어요.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은 이야기하던데 그렇다고 해서 전 수석 정말 억울하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 그냥 숨죽이고 관망하면서 보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한테 맡겨놨다? 네. 일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뭐 정가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떠돌던데요. 뭐 균형론, 검찰 캐비닛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죠. 균형론이라는 건 그 야권 쪽 공격을 많이 하니까 여권도 하나 친다. 최소한의 항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제 그런 뭐 썰들이 도는데 검찰 캐비닛론은 뭐예요? 캐비넷을 쭉 가지고 있다가 때 되면 하나씩 꺼낸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사안 자체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뭐 2015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16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부터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검찰 쪽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이건 뭐 검찰 이야기입니다만은 최근에 뭐 조폭의 돈 세탁 과정을 수사를 하다가 이쪽에 이제 꼬리가 같이 엮여가지고 나왔다. 예. 그게 이제 검찰 쪽의 비공식적인 이제 이야기예요. 아까 언급해 주신 복잡하게 돈 세탁된 거 횡령됐다고 할 때 그 세탁 과정이 여기에서 그렇죠. 포함된다. 네. 예. 어쨌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어려운 상황이죠, 분명히. 이걸 뭔가
억지로 뒤집으려고 하면은 정말로 검찰한테 속된 말로 코 꿰일 거예요. 뭐 우리가 한번 봐주지 않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잘못한 게 있으면은 원리 원칙대로 정리하고 그래야지 검찰 개혁도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엉뚱한 걸로 권위 세울 일은 아닌데 그리고 하나 더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특별감찰관 있지 않습니까? 특별감찰관 지금 공석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6달, 7달째 공석이거든요. 예. 이거 사실 원래 특별감찰관이 있으면은 정무수석 그 청와대 수석에 관련된 사안은 특별감찰관이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래야지 검찰 균형론 이런 그러네요. 이야기도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왜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 안 하는지 이것도 참 궁금하군요. 그렇죠. 있어서 그건 우병우를 향한 수사로 또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축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서울중앙지검이 그냥 적폐수사팀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되게 많은 부서들이 거기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뜬금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윤석열에 빙의해서 내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현 정권이 이제 검찰을 어떻게 검찰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여기서 전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적폐수사로 한창 지금 이름을 날리고 있지. 그리고 국민검찰이라고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왜 갑자기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을까? 이 전병헌 사건은 간단하게 말하면 전병헌 정무수석이 국회의원이던 당시 2015년에 이제 그 e스포츠 협회라고 있잖아요. 이 게임 협회. 를 이분이 되게 그 협회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 밑에 있는 비서관들, 보좌관들이 3명이 동시에 이제 로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롯데홈쇼핑의 제허가 방송 제허가를 관련해서 홈쇼핑이 원하니까 그러면은 우리한테 로비를 좀 해라, 돈 달라. 그래가지고 홈쇼핑이 e스포츠 협회에다가 3억 원을 줬고 그 협찬이라고 해서 3억 원을 줬고 그중에 1억 1천만 원 정도를 이 보좌관들이 빼서 돌렸다. 그 돈을 전병헌 수석이 알고 있지 않겠느냐. 지시를 했거나 본인이 썼거나 아니면 최소한 알고는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상황인데 현직 정무수석을 노린다는 거는 진짜 뭐랄까 정권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한 일이죠. 게다가 정권에 힘이 빠진 시기도 아니고 아직 1년도 안 된 상황인데 한 7개월 만에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아마 싶을 거예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정권 초기? 네, 초기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전 정부랑 전 정부 수사를 한창 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던 검찰이 갑자기 왜 이렇게 주인을 물었나. 이 지금 주인을 물었다는 말은 여권 내에 이제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걔가 주인을 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 네. 잘못된 인식들 네네. 속에서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러네요. 아무튼 네. 주인을 물었다.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을 갑자기 기소해서 이 주인이 아끼는 그 사람을 이제 또다시 공격하면서 지금 잽을 날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근데 단순하게 보시면 이게 그 옛날 사건을 한번 보면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2003년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첫 해에 그때도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의들이 계속해서 됐어요. 그리고 검사들의 비리가 워낙 많았고 검찰 저렇게 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 중수부를 폐지해야 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해야 된다. 이게 검찰 개혁의 거의 핵심이자 화두였어요. 그게 되면 마치 검찰이 깨끗해질 것처럼 다들 생각해서 중수부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되게 드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검찰 중에서는 그나마 쓸만하다고 생각하는 송광수라는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앉혔고 송광수 총장은 안대희 검사를 이제 중앙지검장으로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한창 이제 검사와의 대화까지 하면서 완전 온 국민이 저 검찰을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된 상태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정부에서 그러면 이 검찰 개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해서 이 송광수 안대희 팀이 꾸려진 거예요. 그리고 검찰개혁 자문위원회도 그때 꾸려졌어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지금이랑 되게 비슷하죠. 우리도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도 상당히 정치색을 덜 띤 사람을 앉히기 위해 되게 애를 썼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앉히면서 마치 이제 그 정의의 사도가 온 것처럼 지금 모양새가 됐잖아요. 국민들이 적폐 수사를 많이 응원하고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보면 되게 데자뷰가 있어요. 비슷한 모양새가 있어요. 근데 참여정부 때 과연 검찰개혁이 그래서 잘 됐느냐를 돌아보면 잘 안 됐으니까. 네, 중수부가 폐지되긴 네.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당시 검찰개혁에 몸을 바쳤던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 실패를 참여정부의 뼈저린 실패로 곱씹고 있어요. 근데 그때 수사 패턴을 잘 보면 송광수 검찰총장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당시 안대희는 거의 뭐 국민검사라고 했거든요. 이분도 이제 뭐라 그럴까 재계와 정치권의 청탁을 계속해서 본인이 거절하다가 몇 번 인사에 물을 먹고 막 구석탱이 처박혀 있는 걸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일약 스타가 됐는데 근데 이분들이 그때 뭘 했냐면 차떼기 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전 정권이잖아요. 차떼기 수사라고 하면 전 정권이죠. 전 정권이 아니라 그때의 야권인 거죠. 한나라당이 그때 트럭제로 막 선거 자금을 서로 옮기고 막 이 돈을 어마무시하게 풀어댔잖아요. 불법 정치 자금, 선거 자금을. 차떼기 수사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충격 너무 많이 받았죠. 그때 저는 기억나는 게 이 배추 장사하는 분이 차떼기는 우리가 쓰는 말인데 막 이렇게 너무 충격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나는데 차떼기 수사를 막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검찰의 인기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막 국민들이 막 응원 도시락을 주고 이러면서 검찰이 제대로 이제 칼을 들었구나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검찰의 힘을 빼는 거였잖아요. 근데 검찰의 힘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국민들의 지지가 모이기 시작하고. 그럼 당연히 그 내부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검찰이 의기양양해지고 중수부 폐지는 죽어도 안 된다. 이거 우리의 거의 목숨 같은 건데 절대 안 돼. 라면서 검찰 본연의 그 이익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송광수 총장이 뭘 했냐면 안희정 지사, 그때는 지사가 아니었죠. 뭐 친노패족이라고 했는데 정치 자금을 수사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 수사를 동시에 들이친 거예요. 지금이랑 비슷하네요. 너무 모양새가 네. 비슷하죠. 그러니까 차떼기로 인기를 쭉 얻어놓고 그다음에 현 정권을 동시에 쳐요. 그러면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현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검찰 잘한다 계속 해왔잖아요. 국민들이랑 같이. 그러면서 우리는 검찰 수사에 전 정권처럼 그렇게 개입하지 않아. 검찰의 수사는 검찰에게 맡기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해왔는데 이 검찰이 우리 정권을 친다고 현 정부를 친다고 해서 너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이렇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광수 총장 입장에서는 검찰 내부에서 만약에 차떼기만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노무현의 개소리를 들어요. 네가 지금 정부에 줄 서가지고 우리 조직을 망치려고 하느냐라는 그 내부의 불만들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있어서 자기도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현 정부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치는 거예요. 뭐 안 좋게 얘기하면 물타기? 아니, 물타기이기도 하고 현 정권에 대해서도 약간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중수부 못 폐지 못해.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징역살이를 했잖아요. 네네, 차떼기 수사도 수사대로 넘어갔고. 근데 지금 되게 비슷해요. 이 상황이. 그 적폐 수사를 제가 앞에 쭉 지금 나열을 했잖아요. 이게 모두 다 지금 윤석열 검사장, 지검장 치하에서 다 서울중앙지검이 하고 있어요. 네. 뭐 동서남북부부터 대검까지 다 손을 놓고 있고 그냥 윤석열 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쭉 적폐수를 하고 있는데 그 내부에서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윤석열이 결국에는 저거 검사장 되던 저기 줄 섰다부터 시작해서 정권 시키는 대로 하면 다냐. 그리고 이 와중에 그 변창훈 검사라고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했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그 검사가 수사받던 와중에 자살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게 막 자살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많은 의구심을 낳았는데 아무튼 이분이 생을 마감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사망함으로써 해서 검찰 내부에 어마무시하게 이제 불길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검사들도 사실은 이 검경 수사권 분리나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감이 어마무시하게 크잖아요, 지금. 왜냐면 자기들 손에 쥐고 있는 떡을 다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니까. 근데 그걸 노골적으로 말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온 국민이 이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지금 정부도 검찰 개혁을 1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막 검찰이 불만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불안하고, 불만이 계속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변창훈 검사가 자살하면서, 여기서 터져 나온 거예요. 그 검찰 불만이. 내부에. 네. 그 지금 현
윤석열 수사팀이 너무 과도하게 수사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검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뭐랄까 검찰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여론 조작을 검찰 내부에서 하는 거죠. 불만이 매우 큰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윤석열 검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계속해서 나를 욕해요. 힘을 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똑같이 현 정권을 나는 문재인의 개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향후 수사도 순탄하게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 윤석열 지검장은 늘 얘기하는 게 자기는 사람에 충성하는 그렇죠. 사람이 아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안 할 수가 없었어라고 아주 표면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실은 고도의 계산된 행위고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보고를 못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원래는 대부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특히 그 영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구속영장이 됐든 뭐 압수수색 영장이 됐든 영장이 들어갈 정도면 조사가 상당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왔다는 건데 그럼 당연히 민정수석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수사가 진행되는 특히나 정무수석을 수사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민정수석실에서 실제로 몰랐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보고를 못 받았다. 근데 언론에서 먼저 나오고 그 직후에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에서 제가 봤을 때 머리를 많이 쓴 것 같아요. 만약에 미리 보고 있으면 상황이 되게 애매해졌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언론을 통해서 흘린 다음에 나중에 바로 직후에 보고해서 면피는 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정무수석, 전병헌 수석에 대한 수사까지 동시에 터뜨리고 우리는 양쪽을 다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죠. 근데 이렇게 되면서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검찰의 힘이 지금 너무 많이 세졌거든요. 수사를 계속 몰아주면 힘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국회 법사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야가 공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윤석열 지금 댓글 수사 방해팀은 실상은 윤석열 댓글 수사팀이 그대로 넘어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국정원이 댓글 조작했을 때 그걸 수사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네네. 윤석열 검사장이 팀장이었으니까. 그때 2013년 고 윤석열 팀이 지금 그 댓글 수사를 방해했던 사람들을 똑같이 수사하고 있는 건 마치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서 수사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수사의 형평성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지적을 야당에서도 하고 여당에서도 해요. 그럼 이 속내는 뭐냐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윤석열 힘을 빼고 싶은 거예요. 수사 자체가 이거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수사다라고 말하면서 수사를 좀 무마시키고 싶은 측면이 있는 거고 여당의 일부 입장은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는 이 칼이 현 정권을 치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그러면 댓글 수사 사건은 동부지검에서 해. 그리고 뭐 이 블랙리스트 수사는 넘겨가지고 남부지검에서 해. 이렇게 권한을 좀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중앙에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을 통해서 동남 북서로 이렇게 만약에 사건을 좀 찢어놓게 되면 검찰도 조금 이렇게 가라앉을 수가 있고 수사를 정부가 관리하기가 좀 더 편하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지검장의 힘을 빼는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검사장이 한마디로 정리했죠. 국정원 댓글 수사의 피해자는 우리가 아니라 국민이다. 수사는 그대로 진행할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니네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우리는 그대로 우리 방향을 간다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이런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전병헌을 쳤을까가 참 궁금했었는데 윤석열을 빙의해 보면 아 그럼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진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아 그로 인하여 검찰개혁은 또 물 건너 가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권의 수사라는 거는 반드시 역풍이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힘이 다 빠진 박근혜 정권을 수사해도 거기 잡초처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한 자락씩 갖고 있다고요. 만약에 우리를 여기 목구까지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 나도 하나 내놓는다. 이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윤석열을 지검장으로 앉히면서 사실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 아니었을까라는 나는 생각은 맞아요. 드는데. 네,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민정수석이 별로 이런 걸 관리하는 데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5% 이거는 공식 이야기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병헌 수석에 대해까지 수사가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민정수석의 능력에 달려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공식적으로는 현 정부가 이제 검찰 수사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건 검찰의 몫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무수석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정권에는 상당히 부담이에요. 정권 초에 도덕성 문제가 시비가 불거지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물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 전병헌 수석을 지켜줄 거냐면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이 비서관들이 상당히 그 자기 영감을 등에 업고 갑질했다는 건 워낙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고 자기들끼리 썼을 확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만 잘 맞추면 전병헌 수석까지는 안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타격이 상당히 있긴 했지만 전병헌 수석을 소환하지 않고도 이 사건은 끝낼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거는 민정수석이 검찰과 어떤 교감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그러니까 제 관점이고 상당히 업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건데 당연히 그 교감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없다고 하면 그 민정수석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파악은 다 하고 있어야지 맞죠. 일일이 보고를 받고 지시하진 않더라도. 근데 이제 향후 어떻게 될지는 한번 두고 보셔야 되고요. 이런 그 우려들이 이렇게 되면 검찰개혁이 물 건너간다는 우려들이 여권 내에서도 계속 이제 청와대에 전달이 됐는데 청와대는 어쨌든 그냥 혐의가 있는 모든 사건 다 수사하고 간다라는 방향이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아마 이 수사가 계속해서 향후 적폐 수사는 그냥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 같고 전선이 더 넓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좀 좁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청와대 생각은 아직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적폐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선과 악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목적지향적인 인간이라 정교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목표가 적폐청산이라고 하면 적폐청산의 축이 하나는 인적청산일 거고 또 하나는 시스템 청산일 텐데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되다가는 검찰개혁은 또 이제 쉽지 않아질 거다라는 우려가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인적 청산이라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입고됐으니까 그러면 MB가 들어갈 것이냐. MB를 집어넣을 때까지도 상당히 이거를 정교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그 자살로 몰아넣었던 상황은 뭐 논두렁 시계라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것들 맞아요. 실시간으로 언론 보도가 됐던 선정적으로. 것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본인 혐의가 만약에 있었다거나 가족에 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하면 실제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담담하게 그 죄를 짊어지고 갈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내 죄가 아니고 가족죄였더라도 정치적인 사건이 때문에 본인이 희생양이 됐다고 판단했었더라도 아무튼 그걸 사건을 그냥 진행시켰을 것인데 너무 그 중간중간에 뭐라 그럴까 언론을 통해서 장난질을 많이 쳤잖아요. 그게 저는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학습 효과가 있다면 MB를 집어넣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뭐랄까 속도감 있게 MB를 향해서 나가야 되지 이거 흘리고 저거 흘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별로 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환부만 도려내는. 네, 근데 그게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느끼지만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기술이고 어찌 보면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나 취재나 그 일의 진행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환부가 약간 잔잔바리로 넓게 퍼져져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게. 그 환부만 도려낸다는 말을 저는 어려워요. 계속 머릿속에 담고 요새 살고 있는데 그거 진짜 쉽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뭐 시간이 적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일단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본인이 썼거나 아니면 최소한 알고는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상황인데 현직 정무수석을 노린다는 거는 진짜 뭐랄까 정권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한 일이죠. 게다가 정권에 힘이 빠진 시기도 아니고 아직 1년도 안 된 상황인데 한 7개월 만에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아마 싶을 거예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정권 초기. 네, 초기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전 정부랑 전 정부 수사를 한창 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던 검찰이 갑자기 왜 이렇게 주인을 물었나? 이 지금 주인을 물었다는 말은 여권 내에 이제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걔가 주인을 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 네. 잘못된 인식들 네, 속에서 네.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러네요. 아무튼 네. 주인을 물었다.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을 갑자기 기소해서 이 주인이 아끼는 그 사람을 이제 또다시 공격하면서 지금 잽을 날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근데 단순하게 보시면 이게 그 옛날 사건을 한번 보면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2003년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첫 해에 그때도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의들이 계속해서 됐어요. 그리고 검사들의 비리가 워낙 많았고 검찰 저렇게 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 중수부를 폐지해야 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해야 된다. 이게 검찰 개혁의 거의 핵심이자 화두였어요. 그게 되면 마치 검찰이 깨끗해질 것처럼 다들 생각해서 중수부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되게 드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검찰 중에서는 그나마 쓸만하다고 생각하는 송광수라는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앉혔고 송광수 총장은 안대희 검사를 이제 중앙지검장으로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한창 이제 검사와의 대화까지 하면서 완전 온 국민이 저 검찰을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된 상태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정부에서 그러면 이 검찰 개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해서 이 송광수 안대희 팀이 꾸려진 거예요. 그리고 검찰 개혁 자문위원회도 그때 꾸려졌어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지금이랑 되게 비슷하죠. 우리도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도 상당히 정치색을 덜 띤 사람을 앉히기 위해 되게 애를 썼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앉히면서 마치 이제 그 정의의 사도가 온 것처럼 지금 모양새가 됐잖아요. 국민들이 적폐 수사를 많이 응원하고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보면 되게 데자뷰가 있어요. 비슷한 모양새가 있어요. 근데 참여정부 때 과연 검찰 개혁이 그래서 잘 됐느냐를 돌아보면 잘 안 됐으니까 네, 중수부가 폐지되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당시 검찰개혁에 몸을 바쳤던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 실패를 참여정부의 뼈저린 실패로 곱씹고 있어요. 근데 그때 수사 패턴을 잘 보면 송광수 검찰총장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안대희는 거의 뭐 그 국민검사라고 했거든요. 이분도 이제 뭐라 그럴까 재계와 정치권의 청탁을 계속해서 본인이 거절하다가 몇 번 인사에 물을 먹고 막 구석탱이 처박혀 있는 걸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일약 스타가 됐는데 근데 이분들이 그때 뭘 했냐면 차떼기 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전 정권이잖아요. 차떼기 수사라고 하면 전 정권이죠. 전 정권이 아니라 그때의 야권인 거죠. 한나라당이 그때 트럭제로 막 선거 자금을 서로 옮기고 막 이 돈을 어마무시하게 풀어댔잖아요. 불법 정치 자금, 선거 자금을. 차떼기 수사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충격 너무 많이 받았죠. 그때 저는 기억나는 게 이 배추 장사하는 분이 차떼기는 우리가 쓰는 말인데 막 이렇게 너무 충격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나는데 차떼기 수사를 막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검찰의 인기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막 국민들이 막 응원 도시락을 주고 이러면서 검찰이 제대로 이제 칼을 들었구나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검찰의 힘을 빼는 거였잖아요. 근데 검찰의 힘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국민들의 지지가 모이기 시작하고. 그럼 당연히 그 내부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검찰이 의기양양해지고 중수부 폐지는 죽어도 안 된다. 이거 우리의 거의 목숨 같은 건데 절대 안 돼. 라면서 검찰 본연의 그 이익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송광수 총장이 뭘 했냐면 안희정 지사, 그때는 지사가 아니었죠. 뭐 친노패족이라고 했는데 정치 자금을 수사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 수사를 동시에 들이친 거예요. 지금이랑 비슷하네요. 너무 모양새가 네. 비슷하죠. 그러니까 차떼기로 인기를 쭉 얻어놓고 그다음에 현 정권을 동시에 쳐요. 그러면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현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검찰 잘한다 계속 해왔잖아요. 국민들이랑 같이. 이죠 분명히. 이걸 뭔가
억지로 뒤집으려고 하면은 정말로 검찰한테 속된 말로 코 꿰일 거예요. 뭐 우리가 한번 봐주지 않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잘못한 게 있으면은 원리 원칙대로 정리하고 그래야지 검찰 개혁도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엉뚱한 걸로 권위 세울 일은 아닌데 그리고 하나 더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특별감찰관 있지 않습니까? 특별감찰관 지금 공석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6달, 7달째 공석이거든요. 예. 이거 사실 원래 특별감찰관이 있으면은 정무수석 그 청와대 수석에 관련된 사안은 특별감찰관이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래야지 검찰 균형론 이런 그러네요. 이야기도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왜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 안 하는지 이것도 참 궁금하군요. 그렇죠. 있어서 그건 우병우를 향한 수사로 또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축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서울중앙지검이 그냥 적폐수사팀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되게 많은 부서들이 거기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뜬금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윤석열에 빙의해서 내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현 정권이 이제 검찰을 어떻게 검찰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여기서 전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적폐수사로 한창 지금 이름을 날리고 있지. 그리고 국민검찰이라고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왜 갑자기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을까? 이 전병헌 사건은 간단하게 말하면 전병헌 정무수석이 국회의원이던 당시 2015년에 이제 그 e스포츠 협회라고 있잖아요. 이 게임 협회. 를 이분이 되게 그 협회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 밑에 있는 비서관들, 보좌관들이 3명이 동시에 이제 로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롯데 홈쇼핑의 제허가 방송 제허가를 관련해서 홈쇼핑이 원하니까 그러면은 우리한테 로비를 좀 해라, 돈 달라. 그래가지고 홈쇼핑이 e스포츠 협회에다가 3억 원을 줬고 그 협찬이라고 해서 3억 원을 줬고 그중에 1억 1천만 원 정도를 이 보좌관들이 빼서 돌렸다. 그 돈을 전병헌 수석이 알고 있지 않겠느냐. 지시를 했건. 조정한 것인지 전 수석도 알았던 것인지 밝혀지겠죠. 아마 이건 제가 볼 때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그리고 지금 현재 여권 분위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수석의 소환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직 정무수석이 검찰에 소환되는 사례가 있었나요? 현직 꼭 정무수석 아니라도 수석이 검찰에 소환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소환이 임박하면 본인이 이제 억울해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실제로 죄를 지은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직위 정리하는 게 통상적인 예였습니다. 그게 이게 청와대하고 검찰 양측에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렇죠. 다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을 유지하고 검찰 수사 받았었습니다. 맞아요. 황제조사. 그 팔짱 끼고 사진 그렇죠. 찍힌. 검찰의 부담도 팍팍 주고. 그러면 전병헌 수석은 어떻게 될까요? 직을 정리하고 갈까요? 현직으로 갈까요? 뭐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권 분위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전 수석 자기가 알아서 빨리 나가라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여당 내는 별로 없어요.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은 이야기하던데 그렇다고 해서 전 수석 정말 억울하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숨죽이고 관망하면서 보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한테 맡겨놨다? 네. 일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뭐 정가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떠돌던데요. 뭐 균형론, 검찰 캐비닛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죠. 균형론이라는 건 그 야권 쪽 공격을 많이 하니까 여권도 하나 친다. 최소한의 항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제 그런 뭐 썰들이 도는데 검찰 캐비닛론은 뭐예요? 캐비닛을 쭉 가지고 있다가 때 되면 하나씩 꺼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사안 자체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뭐 2015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16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부터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검찰 쪽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이건 뭐 검찰 이야기입니다만은 최근에 뭐 조폭의 돈 세탁 과정을 수사를 하다가 이쪽에 이제 꼬리가 같이 엮여가지고 나왔다. 그게 이제 검찰 쪽의 비공식적인 이제 이야기예요. 아까 언급해 주신 복잡하게 돈 세탁된 거 횡령됐다고 할 때 그 세탁 과정이 여기에서 그렇죠. 포함된다. 어쨌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어려운 상황. 안녕하세요. 전병헌 정무수석이 논두렁 시계를 언급했네요.
그렇죠. 오늘 전수석이 그 국회에서 열린 정당 전당대 참석 직후에 기자들을 만났어요. 예. 그 최근 현안에 대해서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게.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자기의 소회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하고 유사하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논두렁식이라는 게 근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도 지금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막 떠돈다. 그건가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 전 수석의 오늘 발언을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일부 보좌진의 일탈에 대해 유감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와는 무관한 일이다. 제가 현재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이 절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지금 혐의상 아주 이제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롯데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롯데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이 전 수석이 이제 회장으로 지냈고 지금 명예회장인 e스포츠 협회라는 단체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돈이 상당히 복잡하게 세탁이 되고 횡령됐다. 예. 대체로 이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부정한 건 아니고 예.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뭐 과거 일부 일탈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죠. 과거 보좌진들의 일탈이다. 이렇게.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검찰 소환에 응할 거냐 이런 질문에는 그것은 쓸데없는 질문이죠. 현재까지 나와 관련해 어떤 혐의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의 내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요건 복잡하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근거를 밝힌 건 아니고 뭐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식인데 본인 말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글쎄 보도를 보면 검찰은 뭐 소환 검토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예. 지금 전 수석이 이제 과거에도 이 건하고 다른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거액이 걸려서 보좌진이 사법 처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자기는 이제 전혀 몰랐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때하고 똑같다는 게 전 수석 주장입니다. 근데 롯데 홈쇼핑의 재승인 관련해서 전병헌 의원실이 움직인 것은 팩트로 있는 거예요. 예. 그 돈이 오간 직후에 흐름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문제 그 윤 전 비서관 이 사람은 구속돼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이 알아서 자기 이제 재량껏 의원실의 의정 활동, 이 의원실의 의정 활동이라는 게 의원하고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걸 뭐 마음대로